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화가 확 되면 행복해. 닥터 소화갱 채널 최명규입니다.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의 하나이고요. 국가통계에 의하면 현재 3위에 나오고 인구 10만당 40명 미만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 국가 단위로도 암검진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수한 암이 있는데요. 박재명 교수를 모시고 위암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위암에 대한 내시경 수술의 권위자시고요. 위 내시경 검사의 질을 높이는 임상용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예,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위암에 대해서 하는데 위암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병 중 하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 질병인가요?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암 중에 하나고요. 또 서양과 대비해 보면은 서양에서 늦게 발견될 경우에는 생존율이 거의 30% 미만인데 반해서 저희 나라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검사를 통해서 생존율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 중요한 암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이 서양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박 교수님? 아마도 첫 번째는 조기 상태의 발견율이 높기 때문이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적어도 전체 국민의 한 40% 이상은 매 2년마다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시고요. 아마도 조기 진단이 결국 생존율 향상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 병원의 수술 모든 성적들이 서양과 대비해 높은 이유는 아마도 높은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발견되고 또 많이 수술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적이 좋군요. 그리고 역시 조기에 진단됐기 때문에 생존율이 훨씬 서양보다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어딘가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검사를 받는다면 늦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공단에서 내시경 받으라고 올 때 그 증상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 하라고 나온 이유가 위암이 증상 때 검사하게 되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못합니다. 물론 증상들은 있습니다만 그 증상들이 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2년마다 내시경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암을 건진 방법 중에서는 엑스레이 촬영과 내시경 검사가 있는데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되게 효과가 똑같은가요? 제가 내시경하는 의사로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은 내시경을 시행하는 환자들은 생존율 향상이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위장 조영술은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생존율 향상하고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아서요. 가능하시면 내시경을 하도록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기암을 빨리 발견하는 것은 내시경 검사가 훨씬 우월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위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위암이 왜 생길까요? 여기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질문하실 텐데요. 좀 얘기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경적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위암일 경우에 나도 위암일 경우가 높아지긴 합니다만 그거는 해석하실 때 주의하실 게 유전적보다는 환경을 같이 쉐어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위험한 것으로는 헬리코박터 균 감염, 또 짠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과 같은 그런 식이 습관, 또 술과 담배와 같은 나쁜 습관들이 큰 영향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률이 역시 가장 위험한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WHO도 역시 지정을 했고요. 역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헬리코박터는 말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위에 감염되는 몇 안 되는 박테리아 중에 하나입니다. 위 생각하시면 위산이 연결되는데 사실 산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위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기생하면서 우리 위 안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나쁜 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없애면 위암이 덜 생길까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헬리코박터 제균하게 되면은 위암 발생률이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고 저희들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면 정말 암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네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젊은 연령에서 검사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젊은 연령에 치료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방 효과는 훨씬 클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드셨다 그래가지고 재균을 못하는 거냐, 헬리코박터 죽이는 게 의미가 없냐, 사실 그렇진 않은 게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재균하자마자 바로 1년 뒤부터 난 위암이 안 걸릴 거야, 사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의 감소율은 보이지만 나머지 50%는 위암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두 가지 입장에서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위암의 예방 효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드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일 때는 위에 있는 나쁜 나머지 인자들을 없애는, 특히나 헬리코박터 제균이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제에 의한 위장관 부작용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예방 효과도 있지만 위 손상을 막는데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제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네, 교수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어떻게 진단합니까? 생각하기 쉬운 거는 위에 있는 균이기 때문에 위를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본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고요. 위 조직 검사가 어렵다 생각하신 분들은 물론 보험 규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있지만은 제가 요소 호기 검사를 해서 호 불어가지고 하는 쉬운 검사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험이 되는 거는 조직 검사니까 사실 우리가 검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검사하는 것을 환자분들이 의사에게 요구하시면 쉽게 진단받을 수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이 진단됐으면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치료는 먹는 약으로 치료합니다. 균이다 보니까 결국 항생제를 쓰게 돼 있고요. 재미있게도 이 균은 모든 항생제에 효과적이지가 않고 한 7가지 이내 항생제들만이 효과적이며 또 하나의 항생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적어도 2개 이상의 항생제를 위장약하고 같이 복용해야지만 80% 정도의 제균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는 안 났는데 20%는 안 나면 또 항생제를 먹이나요? 네, 말씀하신 게 저희들 흔히 얘기하는 2차 제균요법이 되겠습니다. 1차 제균제도 약 2주 정도 먹게 돼 있는데요. 2차 제균제는 한 4가지 약제를 2주 동안 하루에 적어도 한 3번 내지 4번씩은 약을 드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이게 균 치료하니까 반드시 먹어야지 그게 중요하겠죠. 저도 이게 환자들한테 약을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80%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빠뜨리시면 또 술 드신다든가 이러면 전혀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회를 있을 때 잘 치료받아서 저희 공부하는데 역시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할 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약 복용 기간 중에는 술과 담배는 결국 약제의 반응률을 한 50% 미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 드실 때는 다른 음주와 흡연은 금연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 항생제 치료에도 죽지 않는다는데 우리 TV 선전이나 뭐 광고 보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프로젝트 뭐 유산균 또 기능성 식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건강을 생각하는 식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런 기능성 식품과 이런 것들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항생제 서너 개, 4개 합해도 안 주는데 그러니 게 효과가 정말 있나요?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은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 걸 하게 되면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제 드신 동안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뭐 입이 마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조금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걸 꼭 시청자님께는 명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치료하면 이제 50%의 위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50%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처음서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위암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에 대한 조절, 즉 탄 음식이라든지 짠 음식 피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음주, 흡연 이거를 금하시는 것. 세 번째는 좋다고 알려져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런 1차적 예방법으로도 만약에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내시경 검진을 매 2년마다 잊지 마시는 걸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좋은 음식도 위 건강에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데 사실 너무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양배추즙을 갈아가지고 그냥 거의 장복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원하는데요. 그 근거 자체는 높지가 않아서 아마도 좋은 야채, 좋은 음식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 생각이 들지 그 약제 자체의 효과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건강에 좀 도움이 됐지만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는 아마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을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또 정기적 검사를 받으실 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진단할 수 있는지
상담하시고 이때면 의료진과 함께 상의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위암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로 부탁드리고요. 나와주신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닥터 소확행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